네, 김주구입니다. 10월 27일 화요일에 종목 연구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쎄요, 어떤 일인지 종목이 18개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굳이 1부, 2부를 나누지 않더라도 재빨리 일 하나로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시장이 그다지 썩 좋지 못하다 보니까 뭐 그런 종목에 대한 관심사가 좀 줄어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한시반비 시장이 좋아져서 계속해서 매수할 만한 종목이 넘치는 그런 장이 되기를 고대해 봅니다. 자, 두산중공업부터 출발합니다. 두산중공업을 여쭤보신 분은 저한테 파동 관련 책을 추천해 달라고 했었는데, 우리나라에 엘리어트 파동에 관련된 책은 제 책밖에 없습니다. 그죠? 제가 쓴 책 말고는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책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제 책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제 책 말고는 한글로 된 엘리어트 파동 이론 책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책을 사보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다지 엉터리로 만든 책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20몇 세인가 24세인가 25세인가 이래 팔릴 정도였으니까 장관 세월 동안에 아직까지 계속해서 베스트셀러 내지는 스테디셀러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래도 책 내용이 그래서 엉터리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죠? 자, 제 책입니다. 그렇고 두산중공업은 예전에 분석을 했는데 그때 제가 아마 차트에다가 수급을 쏘는 것 같아요. 뭡니까? 수요와 공급이 있어가지고 공급이 많아지면 주가는 떨어진다. 이렇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두산중공업의 그 유상증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제가 유상증자로 말미암아서 공급이 많아지니까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설명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 이후에 주가는 기준선 무너뜨렸고 반등하다가 기준선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었죠. 굳이 파동으로 말한다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나요? 그러니까 일단 5개의 파동을 하나 만들어졌으니 그 다음부터는 하나, 둘, 3개의 상승 파동이 뭔가 만들어질 거고, 그런 다음에 다시 뭔가 아래쪽으로 조정 파동이 다시 한번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조정 파동, 이 하나의 5개 파동, 그러니까 A 파동은 끝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위로 올라가는 B 파동, 반등 파동은 완벽하게 끝났다고 말하기 어려우니까 조금의 반등은 더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RSI도 그렇고요. 반등은 이제 상대인데, 근데 저 위에서 근데 18,300에 샀는데요, 본전 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안 된다는 말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어려울 거로 보이고요. 현재로 봐서는 지난번에도 기준선을 갔다가 내려왔듯이 이번에도 기준선 근처, 근데 14,400원 잘 가면은 구름의 상단 14,000 구름 상단이 얼마입니까? 14,000 두 달 비슷하네요. 14,400원 500원 언저리가 반등의 목표치로 삼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B 파동이 있고 다시 한번 하락하니까 그때 가서 낮은 수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매도죠. 그죠? 일단은 반등하면 매도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반등은 지금 당장은 매도 아니니까 기다려보시라는 이야기인데, 말씀드렸듯이 기준선 근처로 오면 팔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CJN입니다. 파동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셨는데요. 파동은 참 어떻게 되나요? 파동은 말하기가 좀 어렵죠. 그죠? 출발점도 잡기도 어렵고요. 어제부터 출발했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19,000원이니까 1번인가요? 2번인가요? 1, 2, 그럼 3, 4, 5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굳이 이 바닥에서 102,000원, 102,300원 이 바닥에서부터 저희 세부 파동에 하나는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어떻게 되나요? 1, 2, 그죠? 이 정도가 3가 될 것 같은데, 4, 5 이렇게 되나요? 글쎄요, 파동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동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파동 이론이 적용이 안 되는 종목도 많기 때문에 꼭 파동이 아니더라도 주가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걸 갖다가 억지로 파동을 매겨가지고 엉터리로 파동을 매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매기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전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현재 RSI로 본다면 약간 반등하려는 모습이고요. 주가도 구름 밑으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은 구름이 지지를 받고 그래도 돌아서는 모습이니까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는 싶네요. 하지만 이게 올라가면은 당장 기준선 절하선에서 저항을 받을 것 같고요. 후행스팬도 기준선 절하선에서 저항을 받을 거로 예상이 되어서 아마도 이런 정도에서 저항이 예상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위에 꼬리가 걸렸습니다만은 위로 올라가면은 대략적으로 봐서 한 28만 원 그렇죠? 정도가 일단은 반등을 기대할 수는 있으나 그 위로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다. 뭐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일단 28만 원 정도까지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즌 파동은 모르겠고 반등을 기대해 보자. 일단 기다려 보자. 뭐 그런 정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삼성 SDS입니다. 삼성 SDS는 제가 지난번에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쪽에 매물대가 길다란 수렴들이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위쪽에 매물대가 예상이 되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기 어렵지 않겠냐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역시 올라갔으나 역시 이 매물대의 저항을 받고는 어제와 오늘 그렇죠 이렇게 밀리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매물대를 벗어나는 것이 이 종목의 주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요 변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얘는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다가 올라가거나 뭐 이렇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니면은 뭐 올라가는 쪽이 아니고 왔다 갔다 하다 매물장을 맞으면은 내려가거나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죠? 당장은 근데 18만 5천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략 한 18만 원에서 18만 5천 원 사이에 몰려있는 이 매물 저항을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 봐서는 좀 뭐 RSI도 그렇게 해서 당장에 뭐 크게 오른다거나 크게 내린다거나 라는 예상은 잘 되지 않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주가가 뭐 구름 위에 있고 더구나 기준선도 살짝 후행스팬도 살짝 캔들 위에 나오려는 모습이어서 비관적으로 말씀드리기도 그렇습니다만 그렇다고 낙관적으로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글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아마 기준선 정도가 최후의 보루로 보는 것이 안전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17만 5천 원이니까 17만 5천 원 밑으로 내려오면은 뭐 물량의 일부라도 팔든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이 구름이래 그 매물대의 저항을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이다 보니까 당장의 상승보다는 좀 버벅거리거나 아래쪽으로 밀리거나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삼성물산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이건희 회장 돌아가시고 나서 그 그룹이 있어가지고 지배구조적인 측면에서 향후 역할을 기대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갭을 만들고 급등할 정도였습니다만 어제 한번 급등했습니다만 오늘은 도로 밀리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차트로 말한다면 일목균형표 기준선 전환선을 한 방에 넘어가면서 구름 위로 빡 올라간 상태이기 보니까 뭐 추세가 바뀔 듯하다. 예컨대 구름 위에만 머물렀으면 추세가 이제 상승세로 바뀔 것 같다. 라고 말은 할 수는 있겠는데 이게 RSI가 이틀 사이에 급등하면서 오히려 꺾이는 모습이어서 이게 매도 신호거든요. 여기가 매도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미 구름 밖을 한번 나가봤기 때문에 구름 밑으로 내려오더라도 구름을 다음에 뚫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시나리오가 좀 더 다정해 보여집니다. 물론 뭐 이렇게 안 되고 여기서 버벅에다가 올라가는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하긴 하겠죠. 그죠? 그래서 당장에 이 종목을 매도한다거나는 아닙니다만은 단기적으로 맞게 거래하신다면
기준선을 보고 똑같은 이야기죠. 그죠? 기준선을 보고 있다가 11만 3,700원 밑으로 기준선을 무너뜨린다 이야기는 구름 밑으로 내려간다 이야기니까. 그죠? 일단 11만 3,750좀 내려가면은 단기 매도하고 차익을 챙기고 뭐 당연히 이 근처 샀을 테니까 차익을 챙기고 그런 다음에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 이 근처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화해서 구름을 넘어서는 상승 추이를 노리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고요. 난 단기 매매 잘 못하겠다라고 하신다면 뭐 기다렸다가 뭐 내려갔다가 올라가기를 내려갔다 올라가 이 시간을 참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보는데 저 같으면은 일단 팔고 그죠? 일단 팔고 그 다음에 다시 보는 쪽으로 거래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통상적으로 여기 보시면 갭이 만들어졌잖아요. 이날 이제 얼마입니까? 이건희 회장 돌아가시기 직전의 환율 그 주가가 종가가 이날의 종가가 빨리 안 나와요. 종가가 10만 5천 원이 최고가였는데 그 다음 날의 최저가가 11만 6천 원이니까 10만 5천 원부터 11만 6천 원 사이에 갭이 만들어졌잖아요. 갭. 그죠? 구멍이 이렇게 났잖아요. 그죠? 그럼 통상적으로 이 구멍을 메꾸려는 경향이 많아요. 주식의 경우에. 구멍이 나면은 이 구멍을 메꾸려는, 갭을 메우려는 소위 갭필이라고 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 갭을 한번 메꾸고 그런 다음에 반등하더라도 이런 모습이다 보니까 좀 밀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매도입니다. 저는 매도 의견입니다. 자, 그 다음에 HMM입니다. HMM은 사실은 제가 분석을 하면서 좀 지금 보니까 틀린 종목이죠. 그죠? 그 당시에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니까 이때입니다. 이때 얘가 지금 밀리고 있는데 고점은 고점대로 낮아지고 있고 RSI도 낮아지고 있고 그래서 얘가 내려가면 아마 기준선에 걸리면서 기준선 마저 무너뜨릴 거야. 그래서 기준선 마저 무너뜨리면은 구름 밑으로 또 갈 수 있으니까 파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일단은 기준선이 무너지면은 골치 아파진다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보다시피 기준선이 안 무너지고 기준선에서 절묘하게 반등이 나타났죠. 볼까요? 이렇게 됐다가 이날 기준선을 딱 건드리고 그 다음날 뿅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통상적으로 기준선을 위해서 저한선 무너지고 기준선 무너지면 많이 밀리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종목도 밀리지 않겠냐고 봤습니다만은 제 예상은 틀렸고 기준선이 유지됐고요. 그런 다음에 바바바바박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뭐 저는 제 예상은 틀렸습니다만은 보다시피 기준선이 유지되느냐가 앞에서 예컨대 삼성물산이든 또는 삼성 SDS든 다 기준선이 유지되느냐가 향후에 상승세가 이어지느냐를 보는 아주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맨날 기준선이라고 노래를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기준선을 유지되면서 막 올라간 건 좋았는데 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그 이야기죠. 그죠? 현재로 봐서는 RSI가 오늘 마감 기준으로 80.70이니까 상당히 과열권이죠. 그죠? 상당히 과열권이죠. 오늘 만들어진 게 뭡니까? 도찌죠. 도찌가 통상 뭐로 됩니까? 도찌는 그 선을 중심으로 해서 저항선이 되는 경향이 많죠.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당장 물론 RSI가 아직까지 70m로 안 내려갔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도 신호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기준선은 무너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이거 뭐 추세적으로 무너졌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도찌가 좀 찜찜하네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주가 더 이렇게 혹시라도 밀리면 RSI가 밑으로 내려오면 매도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단기적인 관점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다가 일단 조금이라도 팔고, 근데 여기서 한 20% 30% 팔고, 그 다음에 기준선을 무너뜨리면은 또 마찬가지로 20-30% 팔고, 그러다가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다 팔고, 그러다가 약간 기준선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면은 혹시라도 그럼 팔았던 물량은 도로 보충하고 그런 식의 전략이 어떻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RSI가 고점권이어서 좀 아래쪽으로 밀렸다가 갈 땐 가더라도
밀렸다가 가는 이런 시나리오가 좀 더 그럴싸해 보이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글로비스입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제가 며칠 전에도 뭐 똑같은 말씀 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올라갈 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니까 서둘러서 꼭지를 말하기는 어렵고, 올라갈 때까지 내버려 두다가 RSI가 이렇게 밀리고 70m 내려가면 그때 가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팔아라 라고 설명했던 이런 종목인데, 그 전날, 이렇게 대전날인가 뭐 이렇게 요날 그랬군요. 팔아라 이렇게 설명한 종목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얘가 주가가 더 올라갔죠, 그죠? 그러니까 안 팔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올라가다가 RSI 보이십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여기군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날은 이제 밀렸죠. 이제 RSI가 70m 내려왔죠, 그죠? 그러니까 해피를 되게 우연하게도 제가 이날 설명할 때만 하더라도 이날 설명할 때만 하더라도 그냥 줄 거다 보니지 설마 이날에 주가가 이렇게 내려올지라고는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만은 어떻게 해피되면은 이날 RSI가 70m로 싹 내려왔고요. 그래서 이날 매도 신호가 나타났네요. 그죠? 주가가 확 밀리는 이런 양상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단 RSI가 무너졌으니까 일단은 단기 매도긴 한데 현재 스토캐스틱이라 기준선은 좀 간당간당합니다. 그죠? 오늘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간당간당합니다. 혹시라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오늘 파셨다면은 기준선 밑으로 내려갔다 해서 팔았다면은 해피한 거고요. 만약에 안 파셨다면은 내일 기준선 밑으로 기준선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행스럽게도 혹시라도 오르면 정말 다시 올라갈 테니까 해피한 거고, 그게 아니고 이렇게 밀리면은 내일이라도 매도해야 되지 않겠다 싶습니다. 내일 저는 아무래도 일단 기준선을 무너뜨렸으니까 위로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아래쪽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더구나 현대글로비스 그동안의 상승폭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다소간 좀 조정이 불가피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RSI도 그렇고 일단은 역시 마찬가지로 매도 의견입니다. LGU 플러스. LGU 플러스는 지난번에 내가 이미 타진 매수라고 써놨네요. 그죠? 타진 매수. 언제 분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타진 매수라고 써두었는데 뭐 그때 분석하면서 타진 매수 하라고 말씀드린 게 이제 와서 아니야 타진 매수 아니야 지금 팔아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왜 타진 매수라고 말씀드리냐니까 기준선 위로 올라갔으니까, 그죠? 기준선 위로 올라갔으니까 이제 슬슬 용트림하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그죠? 오래간만에 한번 다시 또 햇빛을 한번 그릴까요? 햇살을.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근데 이렇게 해를 볼 수 있는 이런 이글 그리는 해를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타진 매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타진 매수만 말고 본격적으로 사지 왜 타진을 하느냐? 아직까지 구름 위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구름이 저항을 받다가 이렇게 밀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확실치 않으니까 일단은 조금만 그죠? 잼만 던져보는 측면에서 타진 매수하시라 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도 그 생각은 별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일부만 예컨대 뭡니까? 이게 LGU 플러스에 예컨대 내가 100만원 투자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셨다면 100만원 그 금액 중에서 뭐 30만원, 좀 공격적인 사람은 40만원 정도를 타진 매수로 넣었다가 혹시 만약에 기준선 지워볼게요. 혹시 기준선 밑으로 가능성은 낮습니다만은 예컨대 기준선 맞은 밑으로 뽕 내려가 버리면 아니구나 라고 바로 팔면은 전액 안 때려놓고 일부만 넣었으니까 데미지는 적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타진 매수라는 거죠. 아직까지 확실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진 매수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라닉스입니다. 라닉스는 여러 측면에서 이미 진작에 매도 신호가 나왔죠. RSI를 보면 이때 RSI가 매도 신호죠, 그죠? 70m 내려갔잖아요. 그럼 파세요, 그죠? 뭐 이날은 정확하게 지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요날이네, 그죠? 요날 파세요가 됩니다.
이날 못 팔았더라도 그 다음날 팔아야 되겠죠. 종가 기준으로 파세요 했으면 잘 안 된다 하면 그 다음날 팔아도 되죠. 그죠? 어쨌든 간에 현재로서는 RSI가 매도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는 얘가 절한선, 빨간 절한선 무너뜨리더니 급기야 기준선마저 무너뜨렸죠. 그러니까 여기 고점에서 매도 신호 나타난 다음에 벌써 까마득하게 떨어졌으니까 아까 뭐였더라? HMM 같은 경우에는 HMM은 이렇게 맞죠? HMM은 여기서 밀리다가 전환선은 무너뜨렸으나 전환선 밑에 있는 기준선에서 지지를 딱 받으면서 돌아서서 바박 올라갔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뭐죠? 라닉스도 그랬으면 좋으련만 여기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으련만 올라가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도로 기준선을 무너뜨렸으니까 이거는 분명히라보다도 이 종목은 구름 근처까지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RSI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소폭 올랐습니다만은 다행스럽게도 혹시라도 반등이 있다면 정말 좋은 일이고요. 그러다가 반등이 없으면 반등하다가 결국은 구름 근처까지 올 테니까 반등을 노려서 빨리 팔고 싶다. 언제까지 반등할 것 같습니까? 기준선을 무너뜨렸으니까 오히려 지금은 기준선이 11,000원이죠. 11,000원 정도가 저항선으로 작용할 공산이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등하면은 팔자. 그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콜마 BNH입니다. 콜마 BNH는 어떻습니까? 파동으로 말한다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나요? 그죠? 근데 여기가 하나, 둘, 셋, 여기가 A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B가 되고, B 자가 왜 안 써집니까? 여기 아마 이렇게 C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지난번에 며칠 전에 설명을 하면서 아마도 이렇게 줄을 쭉쭉쭉쭉 떨어질 것 같다. 빨리 파시라 라고 기준선 무너뜨렸으니까 빨리 파시라 라고 말씀드린 거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오늘 줄 건 게 아니고 며칠 전에 줄을 이렇게 끊어 나왔습니다만은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일단 여기 A 파동이고 B 파동이고 이거 C 파동이라면 현재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좀 더 밀렸다가 이거 C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반등할 것 같고요. 설령 반등하더라도 아마도 이 기준선 근처 또는 구름 근처 아마 이 근처에서 6만에서 6만 5천 사이 이 근처가 반등의 목표치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역시 이 종목도 그동안 많이 하락폭이 컸으니까 반등이야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추세적으로 상승으로 말하기에는 어려울 테니 반등이라도 있으면은 팔자. 그런 말씀입니다. 나눴습니다. 왜 구름 밖으로 나가면은 웬만하면 파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를 나노스든 또는 콜마 BNH든 등등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구름 밖으로 나가버리면 정말 골치 아픕니다. 나눠서 보세요. 구름 밖으로 나갔다가, 그죠? 반등은 있죠. 그죠? 통상 구름 밖으로 나가면은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테스트 해본다고 했으니까 반등은 있어요. 반등이 있습니다만은 반등은 반등이지. 이놈의 반등이 추세적으로 이렇게 구름을 넘어서는 반등이 아니라 살짝 올라간 것 같더니 다시 밀리는 약간의 반등에 불과하다고요. 그죠? 이 종목도 아까 그 콜마 BNH와 비슷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A, B, C로 되고 반등이 있을 테니 반등을 기다려서 팔자. 이게 A가 되는 거고요. 세 개로 나누어서 이게 B가 되는 거고, 이거 아마 C가 될 테니까 좀 더 떨어지다가 거의 바닥권이긴 합니다만은 하루 오늘이 바닥일 수도 있고 하루 이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다음에 반등은 있을 것 같은데 있어봤자 아마도 이 근처 대략 3,900원 언저리가 반등의 최대 좀 많이 빠져서 목표치로 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름도 버티고 있으니까 아마 기준선 절한선 이 근처에 어딘가 저항을 받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뭐 나노스도 아까 콜마 BNH가 똑같은 스토리입니다. 반등하면은 팔자 그런 이야기죠. 그죠? 현재로 봐서는 아직까지 뭐 살만한 종목이 LGU 플러스 다진 매수할 정도밖에 없네요. 그죠? 자, 유한양행입니다. 이것도 똑같네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분들 다른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선을 밑으로 내려오면은 혹은 구름 밑으로 내려오면은 빨리 팔아야 돼요. 빨리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추세가 상승세에서 아니라 하락세로 바뀌는 타임이다 보니까 빨리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미 기준선 밑으로 내렸을 때 이때라도 팔았으면 괜찮았는데 안 팔고 반등하다가 결국은 밀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반등은 하락세의 반등은 그죠? 미미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반등이에요. 현재로 봐서는 마찬가지 RSI가 바닥권이니까 또 반등은 있겠죠, 그죠? 뭐 있을 겁니다. 근데 역시 반등이라 해봤자 이거는 추세적인 상승세가 아니고 반등이니까. 왜 추세적인 상승세가 아니라 하노? 구름 밑이니까. 그죠? 구름 밑이니까 기준선 무너뜨렸으니까 전환선도 기준선 밑에 있으니까 후행스팬도 캔들 밑에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하락 추세로 돌아선 상황이다 보니 이제는 이 하락세에서 나타난 거라고는 반등이라 해봤자 미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하락세에서는 빨리 물량을 현금으로 보유하는 것이 주식을 줄이고 현금으로 보유하는 것이 최선의책으로 생각되니 반등이라도 있으면은 기다렸다가 얼른 팔자. 지금 팔기보다는 반등 있으면 좀 저거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에서 팔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까요? 지금 구름 하단이 62,850원입니다. 뭐 그런 정도가 반등의 목표치라고 삼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빗컴퓨터입니다. 아이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빗컴퓨터. 반등을 예상하는데 살까요? 아이쿠. 반등을 예상하는데 살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글쎄요. 반등을 예상하는데 살까요? 라는 이야기는, 물론 저도 반등을 예상합니다. RSI가 바닥이니까, 그죠? 반등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추세가 하락세잖아요. 그죠? 그죠? 이게 하락세잖아요. 이게 하락세인데, 하락세인데, 자, 반등을 예상해서 샀어요. 여기서 잘 샀어요. 그죠? 그럼 언제 팔아야 됩니까? 여기서 절묘하게 팔아야 되죠. 그죠? 못 팔면 그때부터 손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렇게 처박히면은 여기서 샀는데 이때 못 팔면 요 반등을 타임에서 못 팔면 손해가 막심하죠. 반면에 상승 추세에서는 설령 고점에서 사더라도 밑으로 내리는 것을 조금만 버티면 금방 수익이 나는 구간이 오죠. 그죠? 예, 상승 추세에서는 아무 때나 사도 먹어요. 바닥에 안 사더라도 고점에 사도 먹어요. 하지만 하락 추세에서는 절묘하게 바닥에 사더라도 절묘하게 고점에서 못 팔면은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트컴퓨터도 지금은 당연히 RSI가로 봐서는 반등이 예상되긴 합니다. 하지만 별로 먹을 게 없을 텐데 리스키한데 여기서 절묘하게 샀다가 조금만 오르면 절묘하게 팔아서 도망친다.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맨날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험과 수익을 비교해 볼 때 리스크가 좀 더 크는 거 아닌가. 별로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런 데 대해서 뭡니까? 리스크를 걸 필요가 있겠느냐.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나 매매 괜찮아. 나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하신다면요. 단타에도 능하시고 언제라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분이라 그러면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등을 예상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메가스터디 교육. 이거 제가 며칠 전에 설명한 것 같고요. 토탈표까지 그려놨네요. 또 돌아가서 스토리를 보죠. 어떻게 봤느냐. 아마도 이때쯤 돼가지고 얘가 구름을 넘어섰으니까 아마도 구름을 넘어선 다음에 이렇게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테스트 해보고 갈 거다라고 했는데 바로 갔네요. 바로 가버렸네요. 일단 여기가 구름을 테스트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날아가 버렸죠. 그죠? 날아가 버렸는데 지금은 어떠냐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럼 이때 구름을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테스트 안 해봤으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이 테스트 해보겠죠, 그죠? 얘가 내려와가지고 구름이 진짜로 튼튼한가 한번 테스트 해보고 그래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RSI도 좀 과일권이네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단기적으로 이제 한번 먼저 팔아놓고 매도 가격보다 싼 가격에서 구름 위에서 기준선이니까 기준선이 43,000원이고 이게 구름은 조금씩 내려가긴 합니다만은 33,000원에서 32,000원 정도 이 정도 수준에서 매수 찬스를 노리면은 좋지 않겠나 싶네요. RSI가 상당히 과열권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추가 매수는 무서워 보이고요. 오히려 매도 쪽으로 전략을 취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풍국주정. 아직까지 매도를 못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사실 옛날에 그 구름 위에 있을 때 사실화 했다가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서 기준선 밑으로 내려갈 때 이때 제가 포기 손절합시다 라고 했던 종목입니다. 그죠? 근데 이후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했죠. 근데 이번에도 보세요. 정확하게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팔자라고 했는데 이후에 반등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기준선에서 저항을 받고 여기서 저항을 받고는 바로 밀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확률을 이야기한 거죠. 구름 밑이면 하락세, 구름 위는 상승세니까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확률적으로 봐서 떨어질 테니까 팔아라 라고 말씀드린 게 아마 확률 이야기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아마도 이때도 옛날에 아마 이 근처에 매수하셨다 할 것 같고요. 그죠? 여기서 손절을 못하고 올라왔다 하는데 이때도 손절 안 하셨다는 이야기는 내가 여기서 매수했는데 내 본전이 안 되면 절대 안 팔아 이런 분 같거든요. 아직까지 풍국주는 갖고 계시다는 이야기는 글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되려면 구름을 넘어서야 되는데 구름을 넘어서면 본질은 문제가 아니고 충분히 더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얘가 구름을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건이죠. 그죠? 구름을 넘어선다면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거는 구름을 안 넘어선다면 본질이 아니라 이 정도도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으로서는요, 역시 확률 이야기입니다만은, 세상에 확실한 게 없으니까 확률 이야기입니다만은, 오늘 도찌가 나타났죠. 도찌. 십자가. 그죠? 도찌. 그러니까 통상 지지선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RSI도 바닥권이고, 전에도 여기 도찌 보이십니까? 요날 도찌 보이시죠? 그죠? 도찌가 나타나면서 반등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오늘을 18,900원에 바닥을 해서 반등은 예상됩니다. 다만 반등은 예상되긴 합니다만은 이번에도 또 이게 기준선인데 또 기준선에서 걸릴 공사율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입니까? 21,950원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여기서 샀는데 본전 안 되면 절대 안 팔아 라고 한다면 21,950원까지 올 테니까 그때 가서 파서역을 해봤자 잘 모르겠습니다. 쉽게 매도를 하실지는 그러네요. 일단 그건 본인 성향에 달린 이야기니까 현재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반등은 예상된다. 그 다음에 일단은 한 22,000원 정도까지 반등은 예상된다는 정도입니다. 22,000원 간다는 보장도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라프리하게 반등은 예상된다 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며칠 전에 했네요. 그죠? 1, 2, 3, 4, 5 A 파동이고 제가 시나리오 쓰기로는 하나, 둘, 셋, 넷 A 파동이고 그 다음에 B가 있고 C가 있을 테니까 좀 더 올라갈 거다. 올라가면은 구름 근처에 저항을 받을 테니까 여기서 파시라 라고 봤는데 제가 본 A 파동이 이쯤에서 안 끝나고 좀 더 밀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좀 더 밀리고 말았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A 파동이 하나, 둘, 셋, 넷, 5개의 파동이 좀 더 강력해졌는데 거의 이제 다 온 것 같아요. 그죠? RSI도 그렇고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오늘 플러스 됐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5개로 해서 A 파동은 된 것 같으니까 저희 5, 3, 5로 나타나는 지그재그 파동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5개가 나왔으니까 오늘 거의 바닥권이라 한다면 이제 B 파동이 예상되는데 이 B 파동의 경우에는 맥시멈 이게 5개 나타났으니까 맥시멈 하락 파동에 61.8% 올라가는 게 맥시멈이거든요. 그럼 22만 8천 원과 오늘 바닥을 갖다가 근데 얼마입니까? 14만 2천 원이니까 22만 원, 23만 원에서 14만 원이면은 23만 원에서 14만 원이면 9만 원인가요? 그죠? 9만 원에 3분이 6만 원. 대략 61.8% 대략 한 6만 원 정도를 본다면 얼마입니까? 14만 원부터 6만 원, 한 20만 원 정도, 한 이런 정도 구름의 상단 정도가 대략적인 맥시멈 반등 목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반등은 예상되는데 그 전에 맥시멈이고요. 여기 제가 그려두었듯이 아마도 구름 기준선과 구름 하단 근처에서 한번 또 일단 한번 1차적인 저항이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얘가 이까지 왔다가 이건 20만 원의 맥시멈이니까 이까지 올라왔다가 바로 밀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재수 좋으면 좀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때쯤 되면은 슬슬 일부씩이나마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풀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은 반등 예상되네,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산 퓨얼셀입니다. 이거는 제 예상과는 달리 아까는 알테오제는 이 정도에서 끝나고 올라갈 거 봤는데 좀 더 밀린 케이스라 한다면 두산 퓨얼셀은 제가 뭡니까?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A, B, C 나타났다가 올라갈 거다라고 봤는데 이까지 안 오고 이쯤에서 바로 올라간 경우 케이스죠, 그죠? 그러니까 뭐 그냥 이게 제가 줄 끊는 게 대략적인 시나리오지 그대로 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죠? 뭐 제가 신도 아니고 제가 줄 끊는 대로 주가가 움직인다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진 않으니까 뭐 약간 대략 참고로 줄을 끊어놓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A, B, C가 되고 반등할 것 같은 여기서 반등했죠, 그죠? 보이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반등했죠. 그럼 이제 뭡니까? 이제 이거 뭐야? 이거 A 다음에 이거 뭡니까? B 파동이죠, 그죠? B 파동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C 파동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기준선에서 지우고 볼까요? 정확하게 기준선에서 딱 저항을 받았죠, 그죠? 그러면 밀리는 쪽이죠. 지금은 올라가더라도 계속 뭡니까? 구름에 걸려 있고요. 또 하나 두산 퓨얼스 같은 경우에 오늘 권리락까지 있었네요. 그죠? 권리락. 뭡니까? 유상증자 권리락인가요? 까지 나타났으니까, 이제는 뭐, 이 권리락에 따르는 부담감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아래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래쪽으로. 그래서 기준선에서 저항을 넘어서면, 기준선도 넘어서지 못하는 걸 본다면, 역시 이것도 매도 쪽으로 의견을 내는 것이 타당하리라. 일단 A 파동, B 파동 다음에 이제 C 파동이 예상된다는 이야기죠. 자, SKC. 이 종목은 구름의 지지를 받을까 올라갈지 내려갈지 둘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구름의 지지 받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구름 지지에서 도로 밀리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죠.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똑같습니다만 고점에서 워낙 하락폭이 크다 보니까 예컨대 코스닥 종목들 또는 코스피의 웬만한 종목들도 이제 슬슬 반등은 예상됩니다. 그죠? 반등은 예상되긴 합니다만은 반등이라 해봤자 아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하락세에서 나타나는 반등은 하락세에서 추세에서 나타나는 반등은 미미할 수밖에 없으니 이 반등도 현재로 봐서는 기준선 정도 얼마입니까? 8만 원 정도가 맥시멈이지 않겠냐.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구행 스팬도 올라가는데 역시 이런 데서 저항을 받을 거로 예상이 되니까 9만 원 정도를 반등의 목표치로 삼고 싶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이것도 뭐 같은 시나리오네요. 그죠? 같은 시나리오입니다. 역시 하나, 둘, 셋, 넷, 5개로 나타났네. 그죠? 나타났고 RSI는 조금 올라가고 있고 주가는 떨어지고 있으니까 소위 다이버전스라는 측면에서도 반등은 예상됩니다.
근데 당장 어제죠, 어제. 반등이 예상됐는데 어제도 빵 올라가서나 기준선에 딱 걸렸죠. 그렇죠. 오늘은 다시 밀리는 모습이고요. 역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면은 기준선이고 기준선을 넘기더라도 아마도 구름대 그 일대가 아마 저항의 반등의 목표치로 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일단 1, 2, 3, 4, 5가 닿았으니까 A, B, C가 있고 다시 이렇게 되는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뭐 대략 얼마입니까? 뭐 45,000원, 47,000원 뭐 구름 이 근처를 그냥 라풀이긴 합니다. 뭐. 그래서 목표치로 반등의 목표치로 삼고 싶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뚜렷하게 뭐 그다지 적극적인 매수를 주장할 수 있는 종목이거나 물론 시장이 그래서 그렇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이제 반등은 예상이 되는 거죠. 아마도 더 떨어질 거예요 하는 종목보다는 그래도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다 RSI가 다 바닥거리니까 돌아설 거예요 하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긴 하였습니다만 역시 시장이 그다지 상황이 좋지 못하니까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아무래도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한 전략이라는 것을 종목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었다라는 말이 듭니다. 종목 연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